자, 가겠습니다. 그러면 채팅으로만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갑시다. 자, 명제예요, 명제. 우리가 명제를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아예 낯설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처음보다는 좀 쉽게 들어가지 않을까? 자, 일단 명제를 배움에 있어서는 명제도 키는 있어. 명제의 키를 우리가 뭐라고 적어봤느냐면 그 키는 저 녀석도 집합이구나 라고 해서 우린 집합 삼아서 너를 집합으로 생각하여 너를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그래서 저 녀석이 집합이니까 포함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행을 할 건가 봐. 뭐 이런 거였어. 자, 그럼 이제 명제가 무엇과 구분이 지어야 되냐면 집합이란 녀석과 다시 한번 구분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집합과 명제를 구분을 좀 해보니까 그럼 얘들아, 집합은 정의가 뭐였지? 집합의 정의? 집합의 정의 뭐였니? 집합은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었잖아, 그지? 그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 근데 우린 지금 명제와 조건이라는 요 녀석을 이제 배우면서 그 명제가 뭔지 정의를 좀 내려볼 건데, 그래서 첫 번째에 있는 그러면 이 명제라는 건 뭐냐? 명제는요, 대상이 분명한 것들의 모임이 집합이었으면 이제는 뭐가 분명해야 되냐면 참거짓이 분명한 것인 거야. 그래서 명제는 참이거나 또는 거짓이 그 분명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불러요. 참 거짓이 분명한 것을 명제라고 부릅니다. 자, 짧게 써드리는 거야. 짧게 쓰니까 이 정도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우리 그 공식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잘 그 녀석 체크 해주세요. 참 거짓이 분명한 것을, 명확한 것을, 그런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은 또 이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문장 또는 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사실은 그냥 것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녀석들에 대해서는 이 녀석은 명제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거야. 이 분필 너무 예쁜 것 이랬어. 이 빨간색 분필 너무 예쁜 것. 그랬더니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지. 이러면 얘를 명제라고 얘기하지를 않는다고. 그럼 다음과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참 거짓이 불분명한 그런 녀석을요 조건 이렇게 부르지. 그 조건은 참 거짓이 이렇게 안 쓸게. 참 거짓이 불분명한 것이야. 참 거짓이 불분명한 거야. 그러니까 때론 참 때론 거짓 이렇게 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요 조건이라고 불러요. 좀 더 명확하게 씁시다. 이게 구분이 잘 될 거니까. 조건이란 녀석은 때로는 참이 되고 때로는 거짓이 되는 그런 것, 그런 녀석들을 우리는 조건 이렇게 부르겠어. 명제는 참 거짓이 분명한 것, 조건은 참 거짓이 분명하지 않은 것, 그런 녀석 조건. 근데 그 녀석을 조금 더 우리한테 가독성 좋게 써보니까 때론 참 때론 거짓인 것 이렇게. 자, 그러면 명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참명제도 있고 거짓명제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이는 이가 아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봤어. 자, 너에 대한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이는 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저 녀석은 참인 거죠. 누가 보아도 참이잖아. 그지? 당연히 저것을 가지고 야, 저거 아니잖아. 거짓이라고 우길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러니 너는 참인 명제 이렇게 되는 거고. 참명제. 그런데 나는 이는 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또 누가 봐도 거짓임이 분명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저 녀석은 거짓명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고. 빨마늘기에 따라서 너무 많지 않겠어? 이는 자연수이다. 이러면 뭐가 돼? 이는 자연수이다. 참명제가 되죠. 참명제가 돼요. 여러분들 목소리를 듣지는 못하지만 집에서 계속 반응은 하라고. 자, X는 이는 자연수이다. 참명제. 근데 이는 자연수가 아니다. 거짓명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것처럼 항상 참이나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명제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그럼 뭐가 있었냐 그랬더니 그 명제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 항상 참임을 만족하는 식, 항등식 이런 녀석이 우리가 참명제로서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그러니 뭐 이런 거였지 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아니 그래 버리면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는 거잖아. 무언가의 식을 전개한 모습. 그 좌변우변 똑같으니까 항등식. 그 저 녀석은 뭐 항상 참이지 뭐. x에 무슨 값을 대입하여도 다음은 항상 성립합니다. 좌변과 우변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는 참인명제, 참명제 이렇게 얘기를 또 해줄 거란 말이야. 참명제. 근데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것은 이렇게 항상 참과 항상 거짓이 되는 애들은 독특한 녀석들. 독특한 녀석들.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없다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독특한 녀석들인 거고, 대부분 우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때론 참, 때론 거짓이어서 저 참이됨을 만족하는 그 값들을 찾는 걸 우리는 학습했지. 수학 공부의 패턴이. 그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먼저 배운 뒤에 항상 참이 되는 것을 찾든가, 항상 거짓이 되는 걸 찾든가, 항상 참인 것, 해가 무수히 많다, 해무만이고, 항상 거짓인 것, 해가 없다,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것으로 그 다음에 넘어가 봤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왔던 거는요, 전부 다 조건에 해당하는 거죠, 조건. 그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 그 조건에 해당하는 식을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부를까?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구나. 그래서 방부등식이 여기 조건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럼 이제 집합은 그 표현 양식이 대문자 A, B, C. 그러니까 집합은 대문자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건이라는 녀석을 계속해서 배울 텐데 저 조건도 표현의 시작이 P부터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P, Q, R, S 이렇게 이제 진행할 거야. 알파벳 순서를 P부터 시작해요. P라는 조건도 있고요. Q라는 조건도 있고요. R이라는 조건, S라는 조건, O, P, Q, R, S, T, U, 뭐 T 조건, U 조건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많이 봐봤자 여러분들 이 4개면은 충분하고 족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에서는 P, Q, R, S 등의 조건들이 있을 건데 그 조건을 내가 명확하게 지정을 해주고자 하는 조건의 표현 방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준다 이거야. 아, 난 조건 P, 스몰이야 스몰, 소문자로 더 표현합니다. 자, 그런 조건에서 스몰 P라는 녀석을 P는 X는 0 또는 X는 2 이렇게 써봤어. 얘들아 글씨 잘 보이니? 이거 말해도 안 들려요? 네, 채팅으로 날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땡큐. 자, 또 Q라는 조건도 있더래. 그래서 Q라는 조건, Q는 X는 0 또는 X는 요거를 내가 하나만 쓸게 이렇게. X는 0 이렇게 하나만 쓰는데 X는 2 이렇게 적어봤어. 그 R이라는 녀석은 봤더니 X는 0 또는 X는 2 또는 X는 3 이렇게 적어봤다 야. 자, 그러면 네가 지금 P라는 조건은 X가 빵이다. 그럼 저 녀석은 방정식이다. 그래요. 방정식이잖아요. X는 0이야. X는 0 또는 X는 2야. X는 0, 2, 3이야. 그러니까 저런 녀석들을 내가 지금처럼 대놓고 X가 뭐야라고 써볼 수 있다고. 그치? 근데 하지만 이런 녀석, 0이란 녀석은 어떠한 방정식의 실근이 될 수 있어. X는 빵이란 녀석의 실근이 될 것 같아. 그리고 0과 2, 이거 이렇게 쓰면 좀 묘해지는구나. 내가 표현할 구조가 제대로 안 나온다 얘들아. 미안하다잉. 다시 바꿀게요. 내민 색깔 이걸 부등식으로 갈게요 차라리. X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5라고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이렇게 씁시다. 자, 그때 P, Q, R 너들에 대하여. 그럼 P 이런 녀석을 만족하는 거를 내가 방정식으로 표현해도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 있는 네 녀석, 요 녀석을 내가 대체해서 너를 이렇게 써놔도 되겠지. 자, 이거 양쪽 화살표 같다라는 거야. 필요 충분 조건 우리 배웠지? 거기서 나온 어휘입니다. 양쪽의 화살표는 이쪽과 이쪽이 서로 같음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녀석 x 곱하기 x 마이너스 2는 빵 이렇게 달아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너를 이렇게. 그죠? 그래도 거기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x는 빵과 x는 2가 있으니 0과 2를 제외한 모든 순간에 대하여 너는 거짓이 되니까 너는 참 또는 거짓이라고 얘기하기가 불분명한 것. 때론 참, 때론 거짓. 그러니까 조건. 자, 또 이 Q라는 녀석도 x는 0과 2와 3에 대해서만 참을 만족해 주니까
그 이외의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다 거짓이 되니까 때론 참 때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너도 표현해 보면은 그래 그럼 저 녀석은 뭐 x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 다시 x 마이너스 3 곱해져서 빵 훌떡 달아버리면 그래 뭐 네가 이런 거지 그지?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r이라는 녀석은 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수직선은. 다른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 이거랑 이제 같은 표현은 수직선에 나타내는 것밖에 없어. 마이너스 2에서 5까지. 그래서 뭐 여기다가 빵꾸뽕 하고 채우고 빵꾸뽕 채우고 뭐 이렇게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내가 이 특정한 조건 P를 만족하고 Q를 만족하고 R을 만족하는 그 조건이 참되게 만든 애들이 생겨날 거잖아. 조건이 참되게 만드는 애들이 지금 여기들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조건이 참이 되도록 만드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 잠깐만.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 표현할까? 부등식으로 쓰면 되지 뭐. 안쪽에다 발라 막 이렇게 해갖고 요거 인형 이렇게 쓰면 되겠네. 빨갱이로다가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5 그 녀석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쓰면 그 녀석 해집합이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뭐 얘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네.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녀석들이 뭐 하는 거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야 이거는 왜 3을 빼뜨리고 이렇게 갔니 광준아. 3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뻑큐한 거 아닙니다. 자, 이게 얘가 뭐냐면 이 조건이 참되도록 만드는 그 값들이야.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값. 그럼 조건이 참이 되게 만드는 값. 그래서 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값 이렇게 불러요. 이 녀석을. 진리값. 그러니까 조건이 참되도록 만드는 값을 진리값 이렇게 불러. 그리고 저 진리값들을 싸그리 모았어. 그럼 모으면 모임이 되지? 모임이 되면 집합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나는 진리값들을 싹 다 모아놓으면 집합이 돼버리네. 그래서 진리값들을 모아놓으니 하하 진리값들을 모아놓은 네가 진리집합이 되는 거야. 저 녀석들을 모아서 이 진리값들을 모아다가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니 그럼 여기 있는 조건 P에 대한 진리집합은요. 집합은 대문자 쓰기로 했으니까 이제 P 대문자 써주시고 거기에 원소날을 해버리면 되겠네. 0과 2 있습니다. 자, Q라는 녀석 진리집합 대문자 Q를 써주고 그 녀석은요 0과 2하고 뭐가 있었니? 3을 원소로 갔습니다. 이런 진리집합들이 생기고 R이라는 녀석 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합 R 대문자 R 써주고 X바 뭐 부등식은 이렇게 쓰는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모든 실수예요. 라고 이렇게 써줘서 진리집합들까지 표현이 가능하더라고. 어떠한 조건이 참되게 만드는 것들을 진리값이라고 부르며 그 녀석들을 싹 다 모아서 모임을 만들어 보니 진리집합이 되어서 그럼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지금처럼 집합으로 표현해 줍니다. 집합이니까 대문자 가는 거. 오케이. 당연한 거네. 자, 되시지. 그지?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봤을 때 조건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건데 이런 조건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런 조건. 자, 그럼 조건 가지고 단원에 해당하는 명제들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 조건을요. 여기 필기 들어가셔야 돼. 이거 없는 내용입니다. 필기 안 돼 있습니다. 조건으로 명제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명제 만드는 방법. 우리 물론 정규 수업 시간에 다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명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저 조건을 사용하여서 명제를 만들어 볼 때 그 첫 번째는 어떻게 하시냐면 제일 첫 번째 모든 x에 대하여 또는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조건 앞에다가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명제가 돼. 그럼 명제가 됐다는 말은 이제 항상 참 아니면 항상 거짓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지? 명제가 된다는 말은 항상 참이나 항상 거짓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생각해봐. 모든이라는 말이 붙으면 단 하나라도 예외 없이 이래야 돼. 하나만 틀려도 아니야.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은 항상 만족해야 돼. 하나만 틀려도 안 돼. 그런데 어떤이라는 말은 하나만 맞아도 참이야. 이런 얘기지. 그들의
전혀 반대의 의미지. 지금 보니까 모든이라는 말은 하나라도 틀리면 안 돼. 근데 어떤은 하나만 맞아도 돼. 그러니까 둘은 서로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은 서로 부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라고 여기서 하나 밝혀보시고,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붙인 거야. 그 예를 들어 보니까 이래. 모든 x에 대하여 말을 이렇게 써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해 x 곱하기 x-2는 0이다. 아 이렇게 써봤어 문장을. 모든 x에 대해 x 곱하기 x-2는 0이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쟤는 이제 명제가 되실까요? 이제 저 녀석을 가지고 명제가 되었나요? 참 또는 거짓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나요? 이 말인 거잖아 지금. 예스! 그러면 명제된 거잖아.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x-2가 빵이니? 아니지. 안 되는 경우를 나는 금방 찾을 수 있잖아. 0과 2를 제외한 모든 수들에 대하여 항상 저게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1 넣어도 안 되고 3 넣어도 안 되고 100 넣어도 안 되고 1억 넣어도 안 돼. 그 아닌 사례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겠네. 아 그러니 너는 뭐가 되네? 거짓 명제가 돼버리네. 거짓 명제. 이건 거짓 명제네. 자 그럼 또 모든 x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이번에는 어떤 x에 대해서 라고 말을 붙여봐. 어떤 x에 대해. 아 괜히 조그만한 데서 시작했나. x 곱하기 x-2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x에 대해서 x 곱하기 x-2가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그러면 저 녀석은 하나만 되어도 되는데 무려 두 개나 되네. 0과 2에 대해서 참이네. 그러니 저 녀석은 참이 맞네. 어떤이라는 말이 붙은 순간 하나만 돼도 되는데 두 개나 되니까 아이고 너는 참이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이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너는 지금 참명제 이렇게 바뀐다고. 따라서 만들기 굉장히 쉽네요. 모든이라는 말이나 어떤이라는 말만 이렇게 홀랑 모든 x에 대해 어떤 x에 대해 이렇게 홀랑 붙여주시는 그 순간 바로 조건은 명제로 바뀐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있는데 저기다 이제 공간을 다 써버렸어. 쏘리. 여기다 차라리 정리를 할 걸 그랬나 봐. 여기서 내가 그 참거짓을 밝히려고 공간을 좀 놔뒀는데 그랬는데. 자 두 번째는 여기다 이어올게. 자 명제를 만드는 방법엔 두 번째가 요게 있네요. 그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그러면 또한 명제가 된대요.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면. 그러니까 조건 P 이면 Q가 된다.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네가 명제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수학은 이렇게 대부분 약속하고 싶어. 간단히 쓰고 싶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면과 이다라는 말도 쓰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그 녀석을 화살표로 대체하기로 하였대. P, 화살표 Q. 그래놓고 저 녀석을 화살표라고 안 읽고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준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P이면 Q이다 라고 읽어준대. 다 똑같은 말이야 지금. 그럼 P이면 Q이다 라는 말에서 그럼 나는 해당 조건과 조건을 연결했더니 그 녀석이 명제가 되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저 녀석은 항상 참, 항상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거짓이 분명해졌어요. 이런 얘기잖아. 자 그런데 이 P라는 녀석을 그때 앞에 있는 그 이면에 앞에 붙어 있는 너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가정 이렇게 불러주고 Q라는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결론 이렇게 부를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과 결론 이렇게 구분을 나눠줍니다. 자 그럼 진짜로 네가요 진짜 네가 명제가 되는지를 또 봐봅시다. 그 예를 좀 들어봐요. 그 예를 들었더니 여기 내가 써놓은 놈들이 그런 예예요. P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럼 내가 P, Q 이렇게 써놨으니까 한번 봐봐. X 곱하기 X-2는 0. 그게 P였잖아. 이면 X 곱하기 X-2 다시 X-3이라는 녀석은 0이다. 이랬어. 자 그럼 네 녀석이 참이냐 거짓이냐 진짜 뭐 말해봐라 이거야. 말해봐라.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 그렇지, 그렇지. 이제 봤어. 거짓이지. 거짓이야. 아, 그게 너가 얘기하는 그 X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말하고 있는 X들은 요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값 0 또는 2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녀석들은, 너는 빵을 만족하는 그런 진리값들은 0과 2와 3인 거잖아. 그죠? 그래서 0과 2이면 0, 2, 3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녀석을 뭘로 우리한테 들어야지만 그 참과 거짓을 판단하시냐면 이렇게 진리집합으로 받아들여야만.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여기 0과 1. Q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여기 0, 2, 3. 그럼 0, 2는 0, 2, 3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중이라고. 틀렸네. 잘못 얘기했네. 그치? 0, 2이면 0, 2, 3이다. 이게 틀렸잖아. 3 없잖아 여기. 아, 그러니까 너는요 거짓 명제네요. 거짓 명제임이 확실해졌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내가 저 순서 배열을 조금 뒤집어서요, 두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x 곱하기 x-2 다시 그거 곱하기 x-3은 0. 아, 그러면 x 곱하기 x-2는 0이다. 아, 이렇게 적어봤어 이번에. 앞뒤를 좀 바꿨네. 이 순서를 뒤집어 놓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놨지, 그지? 자, 뒤집어 놓은 너는 이제 참거짓 뭐라고 얘기할래?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연결하여서 명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 녀석 참거짓이 명확할 거예요.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이번에? 잠깐만. 뭐야? 이거 바보. 위에 거 잘못 얘기했구나. 작에서 큰으로 진행하는 거구나. P면 Q가 된다. P는 Q에 쏙 포함된다. 이거 거짓이 아니라 참이에요. 저 거짓 보고 나도 거짓이라고. 참명제입니다. 참명제. 쌀이. P는 Q가 된다. P는 Q가 된다. 0, 2는 0, 2, 3에 쏙 포함된다. 그러니까 너는 참. 그럼 얘는 여기에 진리값은, 여기 진리값은 0과 2와 3이 있고, 여기에 진리값은 0과 2가 있으니, 그러니까 0, 2, 3이면 0, 2가 된다. 이 중에 3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네 녀석은 거짓 명제가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얘를 내가 느껴보려면 뭘로 느끼셔야지 좀 제일 완벽하게 찍겠냐면, 포함관계에서 논하게 되는 집합으로 보면 되게 만족해. 그러니까 P, Q에 대해서 이런 거야. 야, P의 진리집합이 이래. Q의 진리집합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순수한 Q가 생겨나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한테 대고 내가 이 그림을 보고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P이면 Q이다. 그럼 얘가 참이겠냐고 거짓이겠냐고. P면 Q가 된다. 아, 그렇지. P는 Q에 쏙 포함되니까 P이면 Q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너는 참이 된다고요. 그런데 저런 그림을 보시고 반대로 Q이면은 P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녀석이 참이 되겠냐고 거짓이 되겠냐고. Q이면 P다. Q에 들어가는 애들 중 요만큼의 영역에 속하는 애들만큼은 P가 될 수 없는 걸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거짓이 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니는 참이지만은요, 니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그 포함 관계가 참인 것은 어떻게 하시냐면, 참인 것은 작에서 큰으로 진행하는 녀석이 참을 만족하고, 큰에서 작으로 진행하는 녀석은 거짓을 만족하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 되세요? 그 지금 조건과 조건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지금처럼 이와 같은 녀석을 우리는 무슨 명제라고 부르네? 그러면 조건을 합성시킨 조건 명제라고 부르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조건 명제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해 나갈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 자, 그러면 다시 그 좀 책을 보시면은 그 명제와 조건의 부정에 대해서 좀 써 있습니다. 명제와 조건의 부정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그냥 같이 한번 살피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 명제나 조건을 내가 부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저기 사진 찍어서 올려? 필요한 사람 얘기해봐. 워낙에 좀 쓴 게 많아가지고. 네.
알겠어요. 공유. 됐어요. 올려놨습니다. 응? 자, 그러면 밑에 가시면은 명제와 조건에 대한 또 부정이 있죠. 지금 시작하는 중이니까 각종 어휘들이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히 기억을 하셔야 지금 새로운 단원 배우시면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내용들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꼭 기억을 잘 해두셔.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 명제 만드는 방법 1번하고 2번 빨갱이 쓴 거 있지? 자, 그 녀석은 사진 올려놨으니까 보시고 필기를 좀 마저 해놓으세요. 꼭 기억해 줍니다. 자, 그래 나는 그러면 맨날 뭐뭐 한 것이다 라고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명제 또는 조건에 대하여 부정을 한번 또 해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이, 좀 걸려라. 들어가라. 자, 그래서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정을 이뤄볼 건데, 명제와 조건을 부정합니다. 명제와 조건에 부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정의 방법은 어떻게 부정하냐면, 좋은 참는데 조금만 더 진행하다가 노출 방송이라니 무슨 말이야. 뭐 허리띠밖에 안 보였어. 명제와 조건의 부정인데, 그 부정은 노출 방송이 뭐야 이씨. 나 돌겠네. 서술어를 부정하는데, 무섭네. 서술어를 부정하는데 아까 우리 이제 시작을 이렇게 했잖아. 모든에 대한 부정은 뭐가 될 수 있어? 모든에 대한 부정. 모든은 뭘로 바꿔줘야 되겠나? 모든은 어떤으로 바꿔서 부정해야 되겠지. 그치? 모든 x에 대하여 그러면 어떤 x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고, 또 막 이제 크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크지 않다. 크지 않으니까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작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은 또다시 크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크거나 같다에 대한 부정은 크거나 같지 않다. 이니까 그 녀석은 작다.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한 부정, 작지 않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내가 부정을 또 때리면 되겠고. 또 뭔 말이 있을까요? 그래, 같다에 대한 부정은 뭐 같지 않다. 이렇게 부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집합에 대한 부정도 있을 수 있겠죠? 합집합에 대한 부정과 교집합에 대한 부정. 그럼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부정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부정합니다. 몽땅은 공통으로 부정하고 공통은 몽땅으로 부정합니다. 이래주고. 그럼 내가 이 합집합을 말하는 그 표현 어휘들이 좀 있잖아. 합집합 어떨 때 그러지? 또는 이라는 말이 붙어 있을 때 그러지? 가장 일반적으로. 교집합은 그리고 뭐뭐 하고 이런 고고고고고고 나오면은 교집합 하잖아. 그럴 때 교집합 하고요. 그럼 또는 뭐뭐 하거나 뭐뭐 이거나 뭐뭐 하거나, 그건 이제 뭐 하거나라고 써놔 돼. 여기에는 뭐뭐 하고, 하거나라는 말은 하고, 우리가 이런 상태로서 부정을 좀 이루시면은 되겠다. 뭐 어려운 얘기 없어, 그죠? 받으시면 돼, 그대로. 자, 그래서 이제 명제 P면 Q이다의 참거짓이라는 얘기가 밑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녀석이 아까 얘기했던 그 포함 관계를 다시 한번
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대하여 명제의 참과 거짓, 진실 혹은 거짓 그런 건데 참이면 내가 어떤 방향일 때 참이냐 그러시면 참은 작에서 큰으로 진행하는 녀석이 항상 참관계를 만족합니다. 포함관계가 있다라면요 참은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진행하는 녀석이 되고 때로는 이와 같은 포함관계를 보여주지 또 못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면 그 말들을 그냥 해석해서 정말 그게 말이 되는지를 살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좀 특이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시냐면 참이면 나한테는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냐면 참이면 나한테는요 증명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다음이 참임을 증명하세요. 다음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 주세요. 그럼 거짓이면 이러한 포함관계가 아니면 되는 거잖아. 즉 저러지 않으면 거짓이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진행하든가 아예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애들 포함관계가 없는 애들이면 그러면 거짓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이제 참인 상태는 좀 잘 봐봤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진행하는. 그럼 네가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진행하는. 그럼 뭐 이런 Q에서 이런 P로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진행 방향을 만들어 버리면 Q이면 P이다라는 진행 방향을 만들어 버리면 저 녀석은 거짓이 되네요. 그러니 거짓입니다. 거짓. 이렇게 하면 거짓 상황을 만들었어요. 거짓부렁이네요. 다시 또 P하고 있고 Q가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녀석도 뭐 Q이면 P이다. 뭐 P이면 Q이다. 싹 다 몽땅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관계없이 모두 또 거짓인 상황을 만족하지. 아니면 아예 이래도 돼. 포함관계가 없다고 그랬으니까요. 쟤네들 서로 소인집합 관계여도 돼요. P집합과 Q집합이 아예 공통범위가 없어. 그래도 나는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 안 되고 Q이면 P이다 라고 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네요. 그들 다 몽땅 거짓이네요.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화살표들은 싸그리 다 거짓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이건 거짓 너도 거짓 오케이 이렇게 거짓 말이 좀 이상하네. 야, 그런데 그럼 이제 거짓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럴 때일 거 아니야. 아까 우리가 봐왔듯이 x가 0이거나 2이거나 3이라면 2면 뭐 2라면 그러면 x는 0, x는 1, 0, 2, 1, 0, 2 2다. 이랬어. 1, 0이 2다. 그럼 지금 이 말이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빨리. 아이, 크크크만 하지 말고. 그렇지. 거짓이지. 거짓이지. 거짓이야. 뭐 때문에 거짓이 된 거야? 거짓인 증거를 찾아봐. 아, 태어나? 왜 웃는 건데? 거짓인 증거를 찾으라고. 야, 증거가 뭐야? 내가 지금 너이면 너이라고 했잖아. 아, 그렇지. 1이 그 증거지. 1이 증거죠. 아니, 잠깐만. 너 순서 잘못 봤어. 얘라면 얘래. 응, 3이지. 얘라면 얘가 되냐? 그랬더니, 아니요, 3 때문에 안 되는데요. 0과 2는, 0은 0이고, 2는 2인데, 3은 3이 없네. 그러니, 3이 그 증거네. 그죠? 그냥 한글로 그렇게 받으면 되잖아. 아, 오케이. 그럼 3 때문에 안 되는 거구나. 아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3 때문에 안 돼. 그럼 너하고 너를 봤을 때, 아니, 저 녀석을 또 내가 집합처럼 느끼면, 그러면 두 집합들이 나오면은 공통부분을 먼저 확인 체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공통부분이 여기 있는 0과 2가 발생되었어요. 이렇게. 그럼 0과 2가 발생되었다고. 그럼 나머지는 다 순수한 새끼들이지, 그지? 이거 순수한 앞에 조건. 이거 순수한 뒤에 조건. 그죠? 그럼 이 순수한 애들 때문에 되지를 않는 거야. 수연아? 헷갈려?
죽지 말고 잠깐 오디오 킬게. 야, 뭐가 헷갈려? 말해봐. 그냥 헷갈려요. 아, 그냥 뭐, 어? 괜찮아? 진행해봐, 그냥? 알았어. 이야, 다시 연결했어. 자, 여기서 순수한 녀석이 발생하기 때문에 힘들어. 아니, 여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 잘 봐. 그러면 내가 거짓이면은요, 참이면 나한테 요구하는 건 증명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거짓이면 뭐 하라고 하냐면 거짓인 걸 증명하라가 아니라 거짓인 건 고삐리한테 증명하라고 안 그래. 고등학생은 거짓인 걸 증명하지 않아. 참이 되는 것만 증명해 우리는. 거짓인 건 증명치 않고요. 거짓인 거는요, 거짓인 증거를 찾아요. 그래서 그게 왜 거짓인지 내가 알아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이면 반드시 그 녀석 증명을 통해서 왜 참이 되는지 밝혀내는 건데, 근데 거짓이면 그 거짓인 증거를 찾아서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의 방법이 달라. 방법이 달라. 이건 분명히 내가 수식을 쓰면서 증명을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너는 아니라는 증거만 찾아서 아님을 확인한다야. 한번 증명이라고 얘기하기도 곤란하네 이건. 확인한다. 거짓을 확인한다. 근데 그 거짓임을 보여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를 우리가 저 명제가 성립하지 않는 반대 사례, 그래. 그래서 저 녀석을 우리 반례라고 얘기를 했지. 결국 거짓이면 나는 반례 찾기가 되는 거야. 반례 찾기. 근데 그 반례라는 녀석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에서 쫘라라라라랑 있었을 때, 쫘라라라랑 있었을 때 그 거짓인 반례에 해당하는 영역을 표현해 보면은요, Q이면 P다가 거짓이었잖아요. 그거 여기 때문이지요. 여기. 그지? P면 Q이다. 아니 뭐 Q이면 P다 거짓이었잖아. 그게 여기 때문 아니냐. 또 Q이면 P다 거짓이라면 이것 때문이지. 그지? 그럼 지금 색칠된 거에 공통사항이 뭐야? 저것들은 다 뭐해? Q이면 P다, Q이면 P다, Q이면 P다 이렇게 본 건데, 이것에서 내가 지금 색칠해 놓은 이 파랭이들 공통점이 뭐야? 그렇지. 만나지 않는다. 순. 다 했네. 그래, 뒤에 더 붙여봐, 빨리. 그렇지, 순큐. 순수한 큐의 영역이죠. 아, 수연이가 던지고 지우가 낼름 받아먹었습니다. 쓱 먹었네. 순수한 거죠. 순수한 거. 아, 그 반례라는 건 그래서 우리가 그 녀석을 진리집합의 관계에서 보시면 순수한 영역을 찾는 거야. 순수한 영역 찾기가 그 반례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느 반례. 느드 반례. 여기서 Q이면 P라고 얘기하는 게 거짓임을 보이는 그 반례들. 됐죠? 됐어요? 그래서 나는 저런 식들이 보이면 거짓임을 냅다 반례를 들어서 확인을 한다 이거야. 예를 하나를 들어볼게. 자, 내가 x ab라고 할게.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다이면 이랬어. 그럼 얘가 조건 p가 된 거지, 그치? 그러면 a, b는 a도 0보다 크고 동시에 b도 0보다 크다. 콤마 찍는 거 반드시 동시에라고 읽어줍니다. a 플러스 b가 0보다 크면 a도 양수인 동시에 b도 0보다 큰 양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그러면 네가 이제 참이니 거짓이니 말해봐. 참, 거짓, 애매. 세 가지 중에 얘기해. 거짓. 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 일단 뭐 한 분밖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 그럼 최소한 얘를 저거 참 아닌 것 같은데 정도는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애매 빤스한데요 이래. 그럼 애매 빤스할 때 내가 취하는 액션이 뭐냐면 그때요, 애매할 때요 발레 찾는 거예요. 애매할 때. 애매하면 발레 찾는 거야. 그러니까 발레, 순수한 너의 영역을 찾으라 이거지, 그지?
너희면 너희다가 거짓임을 보이려면 요 녀석만 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순수한 영역. 너만 되는 애가 있어야지. 앞에 만 되는 애가 있으면 그 녀석은 뒤에 꽤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 A 더하기 B를 했는데 0보다 크대. 그러면 그 말은 A가 0보다 커요? B가 0보다 커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 양수. 그럼 이거 양수와 양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해서 0보다 큰 양수를 만들 수 있는 A, B를 내가 찾으면 되는 거지. 그 녀석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봤더니 뭐 극단적으로 넣으시면 돼요. 극단적이라는 말은요. 부호. 그렇지. 양과 영과 음이라는 부호를 달리해서 넣어보는 거야. 달리해서. 그러니까 A는 내가 확 다 100 플러스 100 이렇게 써보고요. B는 빵 이렇게 해봤어요. 그럼 100 더하기 빵은 결국 빵으로 0보다 크지. 근데 그때 A가 100이어서 0보다 큰 건 맞지만은 B는 빵이라서 0이 되니까 이 조건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럼 순수한 너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에도 너는 성립하는데 그때 너는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만 순수한 영역이네, 거짓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아니면 부호를 막 확 음수를 써버려도 돼. 너 100이야 100. A 여전히 100인데 B는 마이너스 5 이래버렸어. 그럼 100 더하기 마이너스 5 하면은 플러스 90으로 여전히 너는 0보다 큼을 만족하는데 근데 너한테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잖아. 100은 0보다 큰 거 맞는데 마이너스는 0보다 작으니까 또 이게 성립해 보이지를 이게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또 찾은 거지. 그런 증거 찾기, 발레 찾기를 완성한 거라고. 이해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답해줘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명제의 참이면 증명하시고 거짓이면은 그 증거를 찾는데 그 증거를 발레라고 부르며 결국 발레 찾기를 하는 거고 그 말은 순수한 영역을 찾아주시는 거다. 라고 옆에다가 필기를 냅다 하십니다. 냅다. 그러니까 나는 사진 찍어서 줄게.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완성을 다 했네요. 명제와 조건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다 같이 살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로 지금 바로 가지는 않을 거고, 명제 역과 대우 촬영을 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음성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합니다, 신나게. 다시 해봅시다. 자, 다음 배울 내용이 이제 명제의 역과 대우입니다. 쭉. 명제의 그 역과 대우. 자, 그러니까 이 저 녀석은 명제에 대해서 순서를 역하세요. 뭐 뒤집어 주세요. 이런 얘기고요. 대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돌려 또라는 얘기들을 이루어진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있는 역이라는 말도, 그러니까 명제라는 말부터가 지금 네이밍을 한 건데, 저 녀석들의 이름을 만들어 준 거야.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래서 왜 대우라는 저 녀석을 또 뭐 이렇게 만들어 냅니까? 불편하게 힘들게가 아니라 여러분들 편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왜 편해지나 한번 보시죠. 자, 저런 어휘들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내가 원명제 하나를 써볼게요. 원래 있던 원명제, 조건과 조건을 연결한 원명제를 하나를 두고 시작을 해보자고. 자, 그 원명제가 뭐냐면 P면 Q이다라고 하는, 지금 P 가정 Q 결론이라고 하는 저런 가정과 결론을 연결지은 조건 명제에 대해서, 그럼 P면 Q이다라는 저 녀석을 내가 뭐 해보고 싶으냐면 처음엔 그 순서를 뒤집어 놓아 보고 싶은 거야. 자, 그 녀석을 우리가 그래서 저 녀석을 역시킨 역명제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자, 그럼 역시킨 너하고 역의 관계에 있는 건 뭐냐면 가정과 결론이 위치를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너는 Q이면 P이다로 진행하는 네 녀석을 우리는 저기 있는 원명제에 대하여 역의 관계에 있는 명제, 역명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다시 그래서 너 이제 역명제를 만들어 봤으면 그러면 그때 우리는요 이렇게 해보자고 너를 다시 대우시켜 보자고. 아니 대우란다. 부정을 해보자고. 그래서 원명제에 대하여 역명제를 다시 부정하여 부정명제를 다시 만들면 그러면 그 녀석은 어떻게 읽어줄 거냐면 너를 부정하니까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거죠. 그래서 우리 부정의 기호 not을 한번 붙여봐요. 그러면 not Q이면은 not P다 라고 지금처럼 써주시면은 요 녀석이 부정명제가 되겠네요. 자, 저 녀석에 대해서 이제 부정명제를 이렇게 만들어냈어요. 자, 그러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 그러면 나는 이제 너를 이름 지어주고 싶은 거야. 원래 있던 저명제와 얘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 녀석을 어떻게 부를 수밖에 없었냐면 너는요 원래 명제를 역하고 부정한 즉 역과 부정을 모두 이룬 명제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냥 조금 더 그것을 직접 다이렉트로 불러버리고 싶었어. 그래서 그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우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하고 너는 이렇게 대우명제예요 라고 얘기를 해본다고. 그럼 지금 나오는 대우명제는 역도 하고 부정도 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다시 내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이 대우명제를 다시 한번 역시켜 볼래. 거꾸로 뒤집어서 한번 써보겠어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써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또 네 가정화 결론을 뒤집으니까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되네. 그러면 not P이면 not Q이다가 됐으니까 이 녀석은 다시 저기 있는 네 대우명제에 대하여 다시 그 순서를 뒤집은 역명제이군요. 여기군요. 라고 볼 수 있겠어. 그렇더니 또 보니까 뭐야 너하고 너는 위치 똑같은데 not이라는 기호만 붙였으니까 서로 간에는 또 부정의 관계를 이루죠. 그럼 얘네들은 또 부정명제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 이런 방향이 또 생기네. 야, 너를 역도 하고 부정도 했더니 대우명제가 되더만. 그런데 너를 부정 먼저 하고 역을 했더니 또 대우명제가 되더만. 그럼 저 대우명제는 부정과 역을 모두 시행한 상태라는 얘기지. 어떤 방향으로 가도 지금 대우명제가 생기니까. 그럼 다시 봐봐 지금. 부정과 역을 모두 시행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너로부터 출발하여 역도 하고 부정도 해. 그럼 너. 서로 간에 대우명제 관계네요. 그러니 너하고 요짝 또 이렇게 연결하면은 대우 관계가 되네요. 하고 뭐 신기한 관계가 만들어진다. 또 이쪽으로 가도 되시는 거죠. 부정도 하고 역도 하니까 서로 간에 대우 명제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저 대우란 녀석을 보시냐 하면은 자, 한번 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예를 하나 만들어 볼게. 자, 원명제를 하나 써볼게요. 참고 꾹꾹 눌러줘야 돼. 원명제가 뭐냐 그랬더니 원명제는 이렇대. x가 1, 2, 3이면 x는 1, 2, 3이면 그렇다면 x는 자연수이다. 이렇게 써봤어. 그럼 저기 있는 지금 원명제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한번 판단하시죠. 1, 2, 3이면 모두 자연수이다. 맞죠? 참이에요, 참. 그래? 그럼 원명제는 지금 현재 참명제. 원명제, 참. 자, 그러면 내가 저 녀석을 어떻게 볼 거냐면 이제 역을 한번 시켜보려고 해. 역을 할래. 내가 지금 너에 대해서 출발하여 너 만들어 그런 거니까 지금 여기 있는 원명제 P이면 Q이다 형태로 쓰여진 저 녀석을 저 원명제를 역을 시켜서 역명제를 한번 또 써볼게. 그럼 역명제를 따당 써보니까 그 순서 앞뒤가 뒤집히니까 x는 자연수이면 그러면 x는 1, 2,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 그럼 저 녀석이 참돼요? 거짓돼요? 참돼요? 거짓돼요? 자연수이면 x는 자연수이면 x는 1, 2, 3이다. 아니지. 모든 자연수가 1, 2, 3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순수한 앞에 쪽의 영역이 생겨나 버리죠?
여기 있는 뭐 4부터 무한대까지 펼쳐지는 그런 자연수들은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그럼 명명제는요 거짓인 거네요. 거짓인 거네요. 자, 그래 놓고 그러면 나는 다시 여기 있었던 원명제 받고 영명제 받고 그래서 너를 다시 부정하면은 대우명제가 되는 거잖아. 그래요. 그럼 대우명제를 한번 보시죠. 그 대우명제는 분명 저기 있는 영명제를 다시 뭐 한 거야? 부정을 때린 거야. 그 대우명제를 봤어. 그 대우명제. 너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부정도 하래. 그지? 순서를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부정도 하래. 왠지 이거 기호를 이렇게 때려주고 싶네. 여기다 여기라고 이렇게 쓸까? 자, 그러면은 이제 대우명제를 너를 부정하니까 x는 자연수, x가 자연수가 아니면 이렇게 되겠지. x가 자연수가 아니다. 그러면 x는 1, 2, 3이 아니다. x는 이렇게 쓸게요. 그냥 x는 1, 2, 3이 아니다. 자, 맞습니까? x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x는 1, 2, 3이 아니다. 약간 좀 혼동이 되죠. 그죠? 맨 위에 원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했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참거짓이라는 부분을 명확히 저 녀석은 참이에요. 이렇게 불러줄 수가 있었는데 근데 그 녀석을 대우시켰더니 좀 고민이 좀 되더라고.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 못할 바는 아니죠. x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즉 1, 2, 3, 4, 5, 6, 7, 8, 9, 10 무한대가 아니라면 그 x는 1, 2, 3이 아니에요. 맞네. 여기에만 들어가는 순수한 것이 존재치를 않네. x가 자연수가 아니라면 그럼 자연수를 뺀 나머지 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 녀석들 1, 2, 3이 아닌 그 나머지의 몽땅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 그 대우명제도 역시 참이 되네. 근데 지금 분명 대우명제의 참거짓을 판단하는 게 다소 불편함이 분명히 있었다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 저 녀석들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으냐면은 야, 나는 대우명제를 왜 배웠냐면 너를 역하고 부정했잖아. 그러면 그 원명제와 똑같은데 다른 표현을 한 거야. 똑같지만 다른 표현을 내린 거라고. 그러니까 그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되시고요. 얘가 거짓이면 이것도 거짓인 상태가 이루어진다고. 자, 그렇게 선생님은 지금 주장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요. 그럼 진짜요? 그런가요? 라고 우리가 한번 포항관계 그림을 통해서 또 안 보실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을 만족하는 그런 상태의 그림을 놓고요.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자, P이면 Q이다. 한번 전체 집합 한번 달아봅시다. 슛. 얘가 자꾸 미끄러져. 자, 전체 집합이라는 바운더리 안에 나 거기에 대해서 P의 진리집합 이렇게 구성해보고 Q의 진리집합 쏙 들어가게 이렇게 해보면 그래 그럼 저기에서 영역을 내가 번호를 줄 건데 그럼 여기 P 1번 순 Q 2번 그 밖에 3번 이렇게 영역을 한번 줘보시면은 그럼 지금은 P가 몇 번? 1번 Q는 몇 번? 2번. 그럼 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저렇게 부정도 했으니까 아니다에 해당하는 영역도 봐야죠. 그게 고스란히 P의 여집합이죠.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은 1번 아니야. 그랬으니 2, 3번이야. 다시 Q의 여집합. 너 이거 Q를 스몰 Q라고 쓰면 어떡하니? 광준아? 자, Q의 여집합은 1번과 3번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상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해보라고. 만약 P면 Q, 뭐라고 쓰니? 1, 2번이지.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삐꾸네. 이거 3번이고요. 자, 그럼 내가 P면 Q이다 라고 하는 명제가 원명제예요? 원명제가 P2면은 Q이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그렇지. 1번은 1, 2번에 홀랑 포함되는 관계니까 되네. 그 진리집합의 모습으로 보셨을 때 다시 그러면은 나는 그 대우명제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Q의 여집합이란 녀석 3번은 P 여집합 2, 3번에 홀랑 또 들어가네. 아, 그러니 지금의 주어진 관계에 의하여 여기 써진 원명제 그 밑에 써지는 그 대우명제에 대해서는 그 녀석들은 항상 니네들은 참 거짓이 똑같네. 참과 거짓이 똑같네. 얘네들은 늘 참과 거짓이 일치하네 라는 결론을 뽑을 수가 있다고. 그 저기 있는 역과 대우의 쓰임은요, 지금처럼 참거짓이 일치하는 이런 명확한 관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내가 원명제를 보셨는데 그 녀석의 참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그럼 뭐를 해도 돼? 대우명제로 바꿔서 그 녀석이 참거짓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혹시라도 원명제가 힘들면 대우명제로, 대우명제가 힘들면 원명제로 이렇게 바꿔서 참거짓 판단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럴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저 대우의 쓰임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너 한번 지워보고요. 원명제가 참, 그러면 대우명제도 참. 지금은 물론 참인 상태에 대한 증명만 이뤘는데요. 그러지 않은 것은, 그럴 것이다. 참처럼 아닌 것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일반화시키고 그냥 넘어가 봅니다. 뭐 어차피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내가 그 다음에 할 부분이 뭐냐면, 지난번 필기와 똑같이 하려고 자꾸 좀 쳐다보면서 하고 있어요. 대우명제, 그 녀석의 사용법. 대우명제, 글씨 좀 잘 써주고. 자, 그럼 저기 대우명제의 사용법은 어떠할 때 쓰시는 겁니까? 그러면 대우명제는 이럴 때 쓰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좀 전에 얘기한 바대로 그 참거짓을 판단하는 경우에 쓰시고요. 첫 번째,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 더 쉬운 걸로 바꿔 하자.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그 부정의 표현이 있으면 굉장히 좀 까탈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그 녀석을 부정시키면서 관계도, 순서도 뒤집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편안하게 대우명제 만들어서 참거짓 판단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너를 어디에 쓰시냐면은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그 증명의 방법들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 증명할 때 써주고요. 세 번째는 다 이게 굉장히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3단 논법이라는 녀석. 3단 논법을 할 때에도 너를 사용해. 왜? 항상 어떠한 명제가 참인 게 주어지잖아요. 그럼 그 대우명제가 항상 참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한번 써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3단 논법 어떻게 쓰시는지. P이면은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저렇게 조건을 연결한 조건 명제가 참이다 라고 확보가 되었다라는 거야. 오케이, 참이야. 또 하나 더 붙여볼래? 그럼 이제 뭐 나달이면 뭐랄까요? 나Q이다도 또한 참이래요. 자, 뭐 참이니까 우리가 두 줄짜리 화살표를 이렇게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럼 이러한 원명제들이 참이래. 그래? 그러면 당연히 네 원명제가 참이니까 그거에 대한 대우명제도 항상 참이 되겠네. 그지? 그러니 나는 저 녀석을 대우시켜서 나Q가 이면, 그러면 나P다 라는 녀석도 항상 참을 만족할 거고, 또다시 너에 대해서 뒤집어줘 가지고 또 Q이면은 R이다 라는 녀석도 항상 참인 관계를 만들겠네. 그렇네. 그럼 내가 위와 같은 것들에 의하여 화살표란 녀석을 연결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겠네. P가 Q에게로 화살표를 쏴. Q가 끊겼는 줄 알았더니 또다시 네가 R한테까지 쏴. 오호, 좋네. 결국 그럼 P가 누구한테 쏜 거네? R한테 쏜 거네. 자, 뭐 느낌은 이런 거예요. 막 선생님이. 뒤로, 저 뒤에 세 번째 녀석한테 전달. 그러면 똥치를 팍 날렸어. 그럼 그 녀석이 뒤에 놈 찌르고, 뒤에 놈이 또 뒤에 놈 찔러서, 그럼 결국 누가 찌른 거야? 내가 저 녀석 찌른 거야.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다고. 각 단계들은 그 학생들이 서로 뒤 학생을 찌른 거지만, 결국은, 맨 앞에 선생이 맨 뒤에 있는 저 학생을 찔렀구나. 라고 봐도 되겠다. 뭐 이런 얘기.
약간 좀 더러울 수 있지만 적절한 비유예요. 자, 보세요. P가 Q에게 찔렀어요. 이렇게. P이면은 Q가 되었대. 그랬더니 Q가 다시 R에게 찔르는 거야. Q이면 다시 R이 되었대. 그러니까 무슨 관계랑 똑같은 거야? P이면 R인 관계랑 똑같은 거야. 그것도 성립하는구나. 아, 따라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시면 P이면 R이라는 녀석도 참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지. 물론 그 녀석들의 포함 관계는 계속하여 이렇게 점점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봐봐요. 나달이면 나큐이다. 그래? 나달에서 출발하는 녀석도 있네. 그럼 어떻게 가나 한번 보지 뭐. 나달이 나큐에게 찔렀어. 그러니까 나달이 나큐에게 찔렀어. 자, 그랬더니 나큐에서 끊긴 게 아니라 나큐가 다시 나피에게 찌르네. 아이고, 그래? 나피에게 찌르네. 그러니 나큐가 나피에게 찌른 것도 참이지만 나달이 나피에게 찌른 것도 참이지. 아, 그럼 나달이 나피다라는 것도 또 참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나달은 나피다라는 녀석도 참이네. 그러니까 여기서 써진 녀석들이 몽땅 참인데, 자, 그럼 여기 보면은요, 이런 관계가 또 성립하는 거죠. 뭐예요? PQR, RQP. 뭐야, 순서 뒤집었니? 그리고 그 녀석들에 대해서 또 부정도 하니? 뭐야, 이거. 순서를 뒤집고 부정한, 그 순서를 뒤집고 부정한 니들이 서로 간에 대우의 관계에 또 성립하네. 그러니 하나의 명제가 참임을 그렇게 3단 논법 3단계를 거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녀석을 뒤집은 녀석도, 대우 관계에 있는 녀석도 항상 또 참을 만족하겠죠. 그죠? 자,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내용 정리 마무리 하겠습니다. 뒷단은 또 이어서 보시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자, 얘들을 이해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또 방법이 있고, 저거를 좀 편법을 좀 쓰면 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몽땅 좀 해봅니다. 일단 나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이라고 얘기하면요, 어떤 녀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냐면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녀석들한테 대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한 방향은 참이 되는 애한테 대해서, 적어도 한쪽 방향은 참이 되는, 포함 관계가 성립하면 한쪽 방향은 참이 될 수 있잖아, 최소한.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만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얘기를 해볼라 합니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첫 번째는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건 화살표의 방향으로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 그게 뭔데? 출발지와 도착지. 이렇게 읽어보는 거야. 출발지와 도착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 P이면 Q이다가 네가 참일 때, 그런 상황이면 내가 P는 뭐가 된 거냐면 P가 곧 출발지인 거지. 그죠? Q는 뭐가 된 거예요? 도착지가 된 거죠. 화살표에 출발지와 도착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P면 Q이다가 참이라고 하는 저 상황에 대해서만 나는 그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출발지 P는 Q가 되는, Q이기 위한 그런 충분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P는 Q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출발지는 도착지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야. 출발지는 도착지가 되는 충분한 조건이에요. 반대로 Q는 P이기 위한, 에이, 요 말이 너무 길어. 너는 필요 조건이에요. 이런 거야. 그럼 도착지는 출발지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여기에 정의야, 정의. 출발지는 도착지가 되는 충분한 조건, 도착지는 출발지가 되는 필요한 조건. 근데 그 녀석을 보시면 화살표에 출발하는 녀석은 도착지가 되기 충분하고, 그리고 화살표 맞은 녀석, 이 새끼 화살표 맞아서 피나는 새끼, 걔는 그 앞에 출발지가 되는 필요 조건, 피나서 필요 조건, 이렇게 드립 좀 쳐도 돼. 피나는 필요 조건. 근데 만약 P면 Q이다가 참일 수도 있지만
P이면 Q이다가 참 되시고 동시에 Q이면 P이다도 참 될 수 있는 서로 간에 참이 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하면 그때 걔네들은 서로 P는 이쪽 화살표에 출발지임과 동시에 화살을 맞는 도착지가 돼. 그죠? Q도 마찬가지 이쪽 화살표에 출발지임과 동시에 도착지가 되죠. 그지, 은경아? 은경아? 잘 듣고 있니, 은경아? 자, 그러니 P도 출발지이면서 도착지, Q도 출발지이면서 도착지. 그러니까 둘 다 뭐라고 불러도 돼? 출발지였을 때 충분조건, 도착지였을 때 필요조건 이렇게 불렀으니까 출발지이면 도착지, 필요충분조건 이렇게 부르면 되지. 그죠? 오케이, 바리. 그래서 너도 두 가지를 부를 수 있다고. P는 Q이기 위한 그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아니면 또 Q는 P이기 위한 그런 또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이렇게 불러도 된다고. 되시죠? 출발지는 도착지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 도착지는 출발지이기 위한 필요 조건. 근데 얘네들은 서로 간에 출발지이면서 도착지니까 서로는 서로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 됐지? 그럼 두 번째는 저 녀석을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볼 건데, 만약 P이면 Q이다가 참인 그런 상황이라면, 분명 이 방향만 참일 때는, 그때는 P의 진리집합이 Q의 진리집합에 다음처럼 쏙 포함된 포함관계를 가질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라고 받는 게 아니라 너를 출발지 도착지의 개념이 아니라 작과 큰으로 느끼는 거야. 작큰. 그래서 이 P가 더 작은 거잖아. 작은. Q는 더 큰 거잖아. 그래서 넌 큰. 그럼 이렇게 작은 P는 Q이기 위함. 작은 거는 큰 걸로 들어가는데 그 공간이란 녀석이 충분하구나. 그래서 충분 조건. 작은 건 큰 거 안으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충분해요. 라고 공간이란 말을 좀 붙여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Q는 P가 되는, 그러니까 큰 거는 작은 걸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 큰 놈이 작은 놈한테 들어가려면 공간이 더 필요하구나. 그래서 공간이 필요한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필요 조건 이렇게 부르겠다고. 그러면 또 이 상황 P하고 Q가 서로 간에 같을 때 P가 Q인 것도 참이고 다시 Q가 P인 것도 참인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떤 그림인데요? 니들이 서로 같으려면은요 그 진리집합도 서로 같아야죠. PQ의 진리집합이 서로 같을 때 그때는 같은 걸로 진행하는 이렇게 된 거야. 이제 같은 걸로 진행하는 그들 서로 간에 P도 Q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 다시 Q도 P가 되는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자, 필요 충분 조건 다 끝났어요. 이해되셨어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고요.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실전 문제를 풀 때는 뭐가 그렇게 좋으냐면요. 얘가 훨씬 더 유용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그 진리집합의 범위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때 그러면 작은 걸로는 큰 걸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충분한 조건, 큰 거는 작은 걸로 들어가는데 공간이 필요한 조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근데 때로는 어떤 말들은 이처럼 포함관계를 논할 수가 없어. 그럴 때는 그게 굉장히 소수의 경우인데 그때는 여기로서 접근을 해야지 말이 돼. 그 우리가 그 때에 따라서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부분 이거 해보다가 뭔 말인지 안 돼. 그럼 이쪽으로 다 돌려서 해보는 거야. 그럼 뒤에 문제 풀다 보면 있어요. 그런 거. 대단한 마무리.
자, 그러면 필요 충분 조건 마무리되셨어? 마무리되셨어. 됐어. 사진 찍고 가.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봐. 이런 예들을 들어볼까?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자연수이면 정수이다. 자, 그러면 얘는요. 얘가 조건 P고요. 이게 조건 Q예요. 그럼 P는 Q가 되는 무슨 조건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충분한 거죠. 그죠? 이게 작고 이게 큰 거니까. 그지? 자연수가 정수 안에 포함되니까. 작은 건 큰 걸로 가는 충분한 조건. 이렇게 부르면 되네. 그럼 이제 Q는 P가 되는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필요. 그렇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큰 게 작은 걸로 진행하니까. 되시죠? 되죠? 그렇게 우리 판단해 주면 돼요. 응? 아니 뭐 맨날 하던 대로다가 이렇게 뭐 x 곱하기 x 플러스 1은 0이면 그럴 때 x 곱하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2는 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네가 조건 P고 네가 조건 Q가 되었을 때 그럼 P는 Q가 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 그죠? 이거 작으니까요. 그러면 Q는 P가 되는 무슨 조건? 필요. 그렇지. 필요 조건. 됐죠? 나머지도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뒤에 가서 살포시 필요 충분 조건 기초 문제 한번 봐볼까요? 기초 문제 한번 봐봐요. 기본 문제 보러 갑시다. 저기 가봅시다. 101쪽에 46번. 다음 조건 PQ에서 P는 Q가 되는 무슨 조건이냐? 그래? 그 뭐 46번에 보니까 조건 P 땡땡 X제곱은 1 그랬고 조건 Q 땡땡 X는 1 이래 버렸다고. 아 그래? 그럼 P의 진리값이 뭐지? P 진리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니까 저 녀석 모아놓으면 진리집합이지? 그럼 Q의 진리값은 그냥 1만 있지? 그럼 얘가 큰 작으로 진행하는 거지? 큰이 작으로 진행하니까 P는 Q가 되는 큰 작으로 진행하면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네. 되죠? 그럼 애시당초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등식에서 한번 보시면 그럼 그건 47번에 있어요. 좋아요. 그럼 47번 부등식에 대해서 얘기한대. 요까지 하나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뒷부분 나가줄래요. 필요적 조건과 충분 조건은 뭐 특별히 여기 어려운 게 없어. 자 47번에 P조건 x-6은 0보다 크다. 그때 Q조건 봤더니 Q조건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그랬어. 야 그럼 너 쏙쏙 풀어보니까 x는 6보다 큰 거야. 이게 진리값이고 너는 진리값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그랬어. 그래 그럼 이 녀석들을 딱 봤을 때 이런 진리값과 이런 진리값에 대하여 누가 더 커?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더 크지. 수직선을 상상해봐. 이게 더 크잖아. 6보다 큰 애들? 큰 애들은 마이너스 2보다 큰 애들에 다 포함되잖아.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어요. P는 진리값이 이거예요. 이거 진리집합이. Q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Q지. 그러니 작에서 큰으로 진행하는 거네. 작큰 갔으니까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 그지? 충분 조건 하면 되네. 자, 그래서 요 부등식 나오면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지금처럼 있어요. 조금 조심해봐. 이 숫자가 더 컸다고 얘가 더 큰 게 아니야.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절대값 x는 x 그랬어. 조건 p가 절대값 x는 x 그랬고 조건 q가 x는 0보다 커 그랬다고. 절대값 x가 x랑 같으려면은 녀석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x가 0이어도 되지. 근데 양수면 되지. 저걸 논리적인 판단을 해. 논리적 판단을 해봐. 양수여도 절대값 x랑 똑같지. 0이어도 절대값 빵이랑 똑같고. 그러니까 너의 진리값 모임은 요게 되는 거야. 그럼 너는 0보다 큰 거, 그래, 그러면. 얘가 더 큰 거니? 이게 더 작은 거고. 왜? 등호가 붙어 있어서 0 한 개만큼 p가 더 큰 거지? 얘는 등호가 없으니까. 그러면 큰 작 진행하는 거네, 이거는. 큰에서 작으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이렇게. P면 Q이다. 큰에서 작으로 진행하는 거네. 세 번째. 절대값, 아니, P가 X제곱은 X. P. X제곱은 X. 적을 만족하는 조건 P고. Q. X는 빵 또는 X는 빵 또는 X는 1 그랬어. 그럼 X제곱이 X랑 같아. 저거 넘겨서 2차 방정식을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것도 또 논리적인 생각을 해도 되죠. 빵 대입하면 되네. 아니면 1이어도 되네. 더 있을까? 없지. 그죠? 아니면 이걸 이항시켜서 방정식 풀어도 되는 거야. x제곱 빼기 x는 빵. 그걸 만족하는 x값은 0과 1. 이렇게. 여기도 0 또는 1. 얘도 0 또는 1. 두 서로 똑같네. 같은 건 같은 걸로 가는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러면 되죠. 됐습니다. 지금 설명한 거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으면 우리 절대부등식 가보죠. Oh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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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자, 그 절대부등식의 몇몇 가지 이제 절대부등식의 성질 그렇게 좀 적어드렸는데. 그것들도 알고 계시고 다시 한번 판서하면서 같이 한번 살피죠. 자, 쳐라졌죠. 일단 아우 말이 뭐 절대 부등식 아유 말이 뭐 저렇게 극악스럽게 생겼냐. 근데 뭐 편한 말 하고 있는 거지 뭐.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부등식.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모든 x에 대하여 성립하는 부등식. 그런 녀석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이름 한번 줘봤습니다. 이거야. 그래, 그러면 그 이름 준 녀석에 대해서 한번 보자. 절대 부등식은 뭐 할 건가? 보자.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요.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단원을 따로 빼서 명제에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대소관계도 봐보세요. 뭐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거거든. 그래서 내가 절대부등식을 보는데 그럼 저 절대부등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도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얘기해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그 녀석이 절대부등식입니다. 오케이. 그 녀석은 뭐라고? 너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그런 부등식이요. 그럼 어떤 녀석들이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을까요? 1차 부등식은 죽어도 안 돼요. 1차 부등식은 안 돼요. 1차 부등식은 안 돼요. x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 이게 항상 성립하지 않잖아요. 직선들은 안 돼요. 직선은 무수 이렇게 되는데 무수히도 내려가고 무수히도 올라가. 그러니까 쟤네들은 절대 부등식이 안 돼요. 그런데 2차식은 가능해요. 2차식은. 왜냐면 아래 볼록 칸에는 요 밑으로 내려가질 않아. 그래서 요 밑에 대하여 그거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항상 만족해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는 절대부등식이 될 수 있는 거지.
아니면 위로 볼록한 애들은 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 그래서 그 위에 존재하는 값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얘기하면은 너도 절대부등식이 될 거라고. 얘는 요 밑으로 안 내려가니까는 그거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절대부등식이 될 거고. 아니면 뭐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죠. 등호를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절대부등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종이 쳤어. 잠깐 쉬었다 갑니다. 잠시 쉬었다 갑시다. 그래. 갑니다. 절대부등식. 가봅시다. 자, 그럼 이런 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봐. 내가 네 식을 하나를 써볼래. 근데 내가 이 꼭지점 얼마짜리를 써볼 거냐면, 여기 있는 아이고, 꼭지점이, 꼭지점. 여기 꼭지점이 얼마짜리냐? 2,3짜리를 한번 써볼래. 2,3짜리. 2,3짜리. 그럼 y는 그냥 x-2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내가 지금 너의 식에다 두고 나서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썼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3보다 세모는 네모 밑에 있으면 되잖아. 내가 그 세모를 빵이라 생각해 준 거야. 그럼 이렇게 빵 써버렸네? 그럼 얘는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 그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절대부등식을 그림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그냥 식에서만 받아들이셔도 봐봐. x 빼기 2라는 녀석은 실수라고.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 이상이 되지. 그러니 나는 0 이상에다가 더하기 3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0에다가 0 이상에다 더하기 3을 했으니 이 좌변 통째식의 값은 3 이상이란 말이야. 그럼 3 이상이 난 녀석한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언제나 성립할 거잖아. 그치? 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 3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항상 성립하겠네. 그러니 여기에는 0을 써도 절대부등식이 되네. 근데 내가 여기다 0 안 쓰고 1을 이렇게 써봤어요. 1 이렇게 써봤어. 1. 너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절대부등식이에요? 아니에요? 1 쓰면 절대부등식이 되어요? 안 돼요? 대답해 줘봐요. 돼요. 돼요. 2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죠. 3 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4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새끼한테 두고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그 값의 최대값을 찾으라 그러면 얼마라고 쓰면 돼? 3이지. 그치? 맞아? 여기에다가 쓸 수 있는 값의 최대값을 써라. 제가 항상 성립하도록 절대부등식이 되도록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을 봐라. 그러면 그게 3이지. 이해되시죠? 그럼 내가 이런 식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저런 식을 써봤어. 꼭지점이 지금 몇 콤마 몇 자리 만들려면 꼭지점은 5 콤마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볼래. 그건 내가 식을 씁니다. y는 x-5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를 이렇게 썼네. 그럼 저 녀석한테 두고 야 너는 얘가 마이너스 1인데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별을 쓰면은 항상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저거 별에다가 확 여기에다가 3 이렇게 써봤어. 이번에 4 이렇게 쓸까? 4 이렇게 써봤어. 그러면 제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근데 그 녀석을 이렇게 그림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저기 있는 y라는 녀석을 지워버리고 그냥 저 녀석의 식의 범위만을 살펴도 충분하겠다 이거지 뭘. 그래서 저기 x 빼기 5의 제곱 x도 실수고 x 빼기 5 해도 실수인데 제곱했으니까 너 식의 범위는 0 이상. 그럼 거기에다가 빼기를 이렇게 확 발라버린 거니까 좌변식 전체 값은 0 빼기 1 그럼 마이너스 1 그거보다 이상 크거나 같겠네. 맞죠? 따라서 좌변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최소값이 빼기 1인 것이 명확해지네요. 이거야. 근데 그 빼기 1보다 크거나 같은 애한테 아니 뭐래 빼기 1 야 이 바보 아니야? 마이너스 어디 갔어? 마이너스 이런 바보 같은 놈 위로 블록하게 써야지. 그럼 얘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반대로 여기까지는 0 이상인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럼 0보다 작거나 같은데 빼기 1을 붙여? 그럼 빼기 1보다 이제 작거나 같은 거지? 좌변의식 전체 값이. 되세요? 그럼 빼기 1보다 작거나 같은 애한테 여기다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썼어. 절대부등식이 되나? 되잖아. 그럼 난 또 그 다음에 또 써봤어. 3 써봤어, 3. 되나? 너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1 써봤어요. 돼요? 돼요. 0 쓰면은요? 마이너스 1 쓰면요? 마이너스 2 쓰면요? 이거부터 안 돼요. 하유, 그러면 여기에 쓸 수 있는 값들을 중에서 가장 작은 값 찾으라. 그러면은 뭐가 돼? 그렇지. 마이너스 1이지. 여기에 써져도 절대부등식을 만족할 때 여기에 쓸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야. 되세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변환하면 우리 교재에 이런 문제들 있잖아. 여기가 m일 때, 이 녀석이 m일 때 m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값 찾아주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 그럼 3이라고 답하는 거고. 여기가 m일 때, 여기가 m이야, m. 네가 m일 때 여기 m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값 찾아주세요. 그럼 그때는 뭐라고 답해?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지. 됐어요? 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뭐 절대부등식의 설명들 해보는 중. 자, 그러니 저런 2차 부등식들 중에서 아유, 몇몇 가지들은 그렇게 완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수가 있겠네. 그렇게 받아진 거야. 그럼 내가 그 녀석을 찾아갈 때는요, 어떠한 수단들을 쓰시냐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인수분해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이제 그 녀석에 대해서 한번 봐봐. 어떠한 그 두수 또는 식에, 이게 너무 간단한 말이어서 사실 공식집에는 빼놨는데, 따로 필기를 하셔야 돼. 그 두 수의 대수를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두 수나 아니면 뭐 식에, 두 수 또는 식의 대수를 비교해 주겠어요. 그러면 대수 비교를 할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지, 우리가. 자, 요거서부터 잘 들어. 뺍니다. 첫 번째는요. 그럼 두 번째는 그냥 빼서 안 되겠어서 뭐 해? 제곱해서 뺍니다. 이러지. 세 번째는 분수 만들어서 b를 이용해 봅니다. 이랬지. 근데 그중 이 세 번째 구간은 잘 안 나오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충분히도 문제에서 계속 발생을 시켜요. 그러니까 난 두수 또는 식의 대수 비교를 할 건데 그 두수 또는 식이 A하고 B가 있다라 치자고. 그래서 난 A, B의 대수를 비교를 해야겠어. 그러니까 일단은 빼볼래. 이게 가장 완벽해. A에서 B를 빼볼래요. 그랬더니 그 녀석을 0과 비교하여 네가 만약 0보다 커진 그런 상황이라면 A하고 B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A가 큰 거죠. 근데 했는데 는빵이 되면은 A랑 B랑 같은 거고요. 뺐는데 0보다 작은 음수가 터졌으면 뒤에 게 더 큰 바람에 음수 터진 거 아니야. 그러니 A보다 B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준다고. 이 녀석은 빼는 방법이야.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어. 그런데 제곱해서 뺄 때는 반드시 필요해. 제곱해서 뺄 때는요, 어때야 되냐면 저 A도 0 이상이고 동시에 B도 0 이상일 때, 즉 음수가 아닌 두 수에 대해서만 제곱해도 그 대소관계가 원래 거와 똑같아. 이렇게 보는 거야. 음수가 아닌 두 수에 대해서만 제곱해도 제곱의 대소관계가 원식의 대소관계랑 똑같아. 그러니 내가 A하고 B를 그냥 빼면 안 나올 때 루트가 있거나 절대값이 붙으면 그래야 되잖아. 빼서 잘 안 보일 거거든. 그래서 제곱해서 빼는 거야. 루트나 절대값이 있으면. 그럼 내가 이렇게 제곱을 내봤어. A제곱 빼기 B제곱을 내봤어. 그랬더니 여기가 컸대. 그러면 A제곱이 더 컸구나.
그래서 원식도 A가 더 크구나. A제곱 빼기 B제곱을 했는데 빵이 되면 그러면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A도 B도 같은 거구나. 제곱해서 뺐는데 0보다 작은 음수 나왔어. 그러면 B제곱이 더 컸구나. 그러면 B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무슨 느낌인지 들어보시지?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할 건데 마지막 이제 B를 이용하는 방법은 조금 다른 거죠. A하고 B를요 이렇게 분수를 만들어 봐요. 그 분수가 B잖아요. 자, 그 분수를 만들어 봤는데 네가 1과 비교하여 1보다 커. 그럼 누가 더 커? 분자가 더 커, 그지? 분모보다. 그 했는데 는 1이 되었어. 그럼 둘 간에 서로 똑같아. 뺐는데 1보다 작아. 1보다 작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분모가 더 큰 바람에, 그지? 아니면 분자가 더 작은 바람에 그런 거지. 라고 비교하는 게 요게 이제 다야. 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필기를 요거 두수 또는 식의 대수 비교 A와 B에 대하여 요 녀석을요 차와 제곱의 차 B를 이용한다는 거 간단히 필기 한번 남겨두시고 오른쪽 절대부등식 오른쪽 공간에다가 필기를 좀 해두시고 저 부분만 성질 옆에다가 뭐 쓸 거 없어요? 어디? 여기서 성질 옆에다. 성질 옆에다가 거기 쓸 거 없어요. 네. 그 산술기하 평균에만 좀 쓸 게 있고 자, 사진은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올려드린 거 보고 쓰세요, 지금. 내가 그 다음 거 수업 준비하고 있을게. 맨날 그렇게 미끄러지지. 자라자자자자자자. 자, 쓰셨죠? 해봅시다. 다시 가요. 자, 절대부등식의 이제 성질인데, 우리가 앞서서 필요충분 조건 보면서, 그럼 P면 Q이다가 참이고, Q면 P이다가 참이면, 서로 간에 참이면 이렇게 써야 되지. 그치? 두 줄의 화살표로다가. P면 Q가 참이고, Q면 P이다가 참이면 이렇게 써. 그러면 그 녀석이 진리집합 간의 포함관계가 어떤 거냐면, 둘이 서로 똑같은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양쪽의 화살표 두 줄자를 쓰면은 서로 같다라는 등호의 표현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그 조건과 여기 있는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중. 자, 그래서 이제 A가 B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다라면, 즉 쟤네들이 양수 조건을 몽땅 다 확보했으면, 아, 그러면 요래도 똑같겠지. 제곱해도 A제곱이 B제곱보다 더 크겠지라고 절대부등식의 성질. 그러니까 저 성질이라고도 여긴 놓았지만은 사실은 다 절대부등식만 써놓은 건 아니고 등식도 들어가 있어. 그래서 사실은 증명에 이용되는 성질 정의들이야. 그 보시면 일단 또 돼요. 오케이. 또는 뭐 이래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루트 씌워도 똑같은 거 아니야? 루트 A가 당연 루트 B보다 더 크겠지 뭐. 저 상태면. 자, 또는요. 두 번째 보세요. 절대값 A와 절대값 B를 더한 것은 절대값 안에서 A 더하기 B를 한 것보다는 이렇게 크거나 같고, 다시 그 녀석이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 한 것보다는 네가 다시 더 이렇게 크거나 같을 거다 라는 거. 세 번째는, 자, 요것들은 이제 뒤에 가면은 증명할 그런 그 이제 문제들이 있어. 거기서 증명할게. 자, 세 번째는, 자, 이건 이제 느끼면 되죠, 뭐. 절대값 A는 A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네. 그럼 언제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이 등호는 이런 등호 언제 성립할 거니? 등호가 이 등호 성립의 순간은 A가 빵이면 되지. 그럼 절대값 빵은 빵이랑 같으니까. 아니면 또는 A가 양수이면 되죠. A가 0이거나 아니면 양수. 그러니까 절대값 1은 그냥 1과 같고 절대값 5도 그냥 5랑 같고, 그러니까 0이거나 양수면 이런 등호가 성립하고, 큰 경우는 언제 성립하겠어? A가 무슨 수면? A가 음수이면 성립하겠죠? 절대값 마이너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알맹이가 마이너스 5란 거야. 절대값 안에 들어가고 괄호 안에 들어가고 그거 다 알맹이지 뭘, 그죠? 알맹이가 음수면 빼기 5라고 생각하면 절대값 빼기 5는 빼기 5보다 당연 크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양수와 0과 음수라는 모든 실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면 언제나 절대값의 알맹이는 그냥 알맹이보다 크거나 같음을 만족해주는 상태네. 다시 두 번째는 이거야. 뭐야 이게 절대값 안에 A, B를 담갔대. 그러면 그냥 A, B보다 너 뭐하니? 크거나 같아.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왜? 똑같은 말이니까. 절대값 안에 담긴 그 알맹이. 이번엔 알맹이가 AB, 알맹이가 AB. 그럼 절대값 안에 어떠한 알맹이 담그면 그냥 알맹이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여기서 확인했잖아. 그러니 A 곱하기 B라는 그 알맹이가 빵일 때나 양수일 때 등호가 성립하고, AB라는 알맹이가 음수일 때 이렇게 크다를 성립해 주겠으니 모든 실수에 대하여 항상 또 성립해 주네. 되죠? 4번 가봐요 이제. 절대값 안에서 A를 제곱하면은 그 녀석은 A 제곱한 것과 같다요. 같다. 그러니까 절대값 A 제곱은 앞으로 그냥 A 제곱이라고 바꿔 표현해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말이 될 수 있다고. A 제곱 플러스 4 절대값 A. 이 녀석은 똑같은 다른 표현이 뭐가 가능하다야. 너는 이 A제곱이야? 그것도 절대값 쓴 것도 제곱해서 저렇게 또 쓰겠지. 거기에 4절대값 A 이렇게 붙은 거랑 똑같다고. 너랑 같은 표현이라고. 그러면 X를 대신에 써서 X제곱 플러스 4X인데 여기에 있는 X에만 절대값을 씌웠더라도, 그럼 난 또다시 절대값 X의 제곱에 더하기 4절대값 X 되어 있는 녀석이랑 똑같이 바라봐도 되겠네요 이거야. 되시죠? 단 그 녀석은 지금처럼 2제곱 짝수 제곱을 할 때만 지금처럼 유지할래요 이거지. 짝수차의 제곱을 할 때만 돼요. 홀수차 제곱하면 안 돼요. 홀수차 제곱하면 부호가 살아요. 짝수차 제곱할 때만 되어요. 그럼 두 번째, 절대값 안에 있는 A, B는 절대값 안에서 A와 B를 곱한 것은 따로따로 절대값을 씌워서 곱한 거랑 그들도 똑같다. 해서 맨 밑에는 이렇게 절대값 증명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 성질들 적어드린 거예요.
되셨죠? 여기까지 봤으니 이제 여기까지를 싹 다 묶으면 이제 대소비교를 좀 지적해 볼 수가 있어. 이거는 글쎄 뭐 사진의 필요성이 크진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하나 찍어 놓고 가죠. 자, 뒤에 문제로 가볼게요. 이제 문제 좀 보러 갑시다. 산술기하 평균 코시 슈바르츠. 그 녀석은 조금 남겨두고. 걔가 또 얘기가 또 길어지잖아. 자, 102쪽. 102쪽. 103쪽 뭐 뒤에 중중 드르드르등등 등등등 있어요. 가보시죠. 잘하자자 너 치울래 그냥. 자, 가보십니다. 52번 한번 가봐요. 102쪽에. 다음 중 절대 부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봐라. 52에 1번. 뭐야? A 빼기 B의 제곱은 0 이상이야? A, B 실수인데. 그럼 실수에서 실수 빼서 제곱했어.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잖아. 이건 그냥 정의 갖다 써바른 거네. 그지? 실수의 정의. 실수는 제곱해서 0 이상의 수. 오케이 바리. 1번 찾았고. 2번 가보니까 절대값의 x-2는 0 이상이다. 아니 저것도 볼 게 없잖아. 절대값이라는 녀석은 거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는 뭐부터 뭐까지의 거리야? 얘들아 쭈아. 이건 뭐와 뭐의 거리니? 대답 좀 해볼까? 절대값의 x 빼기 2라고 썼으면 쟤는 뭐와 뭐 사이의 거리죠? X랑 2. 그렇지. x와 2 사이의 거리잖아. 그치?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아무 거에서나 아무 거 빼고 절대값 붙인다고 평면좌표 할 때 이미 배웠잖아. 그러니 이 x1 대신에 x 쓴 거고 x2 빼기 2 썼으니 그러면 얘는 x와 2 사이의 거리를 표현한 거네. 어쨌든 그 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음수 안 나오잖아요. 무조건 0 이상의 양수잖아. 오케이 바리 너도 정의로서 맞았어. 땡큐. 그래주고. 그러니까 이거에서 가끔 내가 그 x 절대값 x라고 하면 얘는 뭐라고 하냐면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라 그래.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야. 왜? 절대값 x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x 빼기 빵. 그러니까 x와 0 원점이네. 그러니까 원점부터 떨어진 거리, 원점과의 거리지. 너를 그렇게 들으면 되는 거야. 3번 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보다 작아요. 그럴 수가 없죠. 벌써 네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아래 볼록해. 그럼 무조건 이렇게 0보다 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 판단해보나마나 그냥 안 되네. 할 필요가 없이 넌 절대부등식이 아니다. 딱 아니다. 네 번째, 절대값의 a 플러스 3. 그 녀석이 1보다 크대요. 그럼 얘도 들어봐요. 이게 느낌이 얘 뭐하고 뭐 사이의 거리예요 이번엔? A랑 3. 네, 마이너스 3. 그렇지. a 빼기 마이너스 3을 저렇게 표현해놨을 거니까 a와 마이너스 3의 거리야. 그러니 그 거리는 0 이상인 거잖아. 그지?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또 틀려버리지. 해서 4번도 안 되는 거네. 그러니까 의미만 받아도 충분히 그 녀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너무 잘 보이네. 그러니까 의미를 잘 받으셔봐. 그럼 저기 53번에는
3번에 있는 하나만 해볼까요? 53번에 3번. 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 그럼 저 녀석 우리가 할 때는 빼는데 그 녀석이 성립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면 구체적인 팁은 완제 만들거나 인수분해한다야. 그러니까 너 완제 만들 수 있냐? 일단 2차식이어서 그럴 가능성이 농후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를 때려서 완제를 만들어. 상수항 말고 2차항이랑 1차항만 가지고 만드는 거야. 그러면 너 저 부분은 x-2분의 1의 제곱이에요. 이러면 되겠네. 그럼 따당 됐고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 됐고 근데 너 두 번 곱해보니까 4분의 1밖에 안 생겨요. 4분의 1밖에 안 생겨? 1 돼야 되는데 그럼 4분의 3을 더해주면 되지. 오케이. 그래 그 녀석한테 이제 0보다 크다라고 써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보니까 좌변에서 여기 x-2분의 1의 제곱은 실수의 제곱이니까 0 이상인 거고 거기다 4분의 3을 더 더하니 좌변의 식의 값은 총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0 이상 더하기 4분의 3 그럼 4분의 3 이상. 아 너는 아무리 작아도 4분의 3이네. 근데 그 녀석한테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절대부등식 성립했네. 그지? 앞에서 우리 봤듯이. 그래서 너도 절대부등식이야 라고 픽 해주면 되겠습니다. 뒤로 갈게요. 우와 54번 가봅니다. 자 일단 미래인 위주로 증명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 위주로 증명 때려봅니다. 54번 54번 56번 그리고 뭐 하냐 그 뒤에 이거 두 개 하고 60번 60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세 문제 봅시다. 자 54번 봅니다. A, B가 실수래요. A와 B는 실수일 때 그때 부등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AB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함을 증명하래. 에헤이 그냥 봤더니 진짜 그런 거 잘 모르겠어. 너무 읽기 복잡하잖아. 나는 그런 대소관계가 성립하는지 보려면 빼 그랬으니까 빼 앞에서 뒤에 거 빼버려 이런다니. 그럼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마이너스 AB 이렇게 생각해 볼 거지. 그래 그럼 마이너스 AB는요 그러면 너 가운데로 썩 들어와 보면은 A제곱에 마이너스 AB에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 그럼 그때 여기하고 여기만 가지고 저 녀석 지금 2차하고 1차만 가지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듯이 나 여기 있는 2차와 1차만 가지고 완제를 만들어 볼 거야. 그러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 B의 제곱 탁 때려버리면 A제곱 마이너스 AB 그렇게 되네. 그런데 너 두 번 곱하면 4분의 1 B제곱밖에 안 되잖아. 4분의 1 B제곱이 뭐냐? B제곱이 돼야지. 그러면 난 그 뒤에다가 4분의 3B제곱을 이렇게 홀랑 더하면 되네. 그러니 네가 이제 제일 간단해진 그런 식이야.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부호판하면 되죠. 이건 뭐야? 이거 0 이상이네. 0 이상. 그럼 너는 아니 B제곱 그 실수 제곱이니까 0 이상이네. 0 이상. 그럼 0 이상 더하기 0 이상 했으니까 그 최종의 값도 0 이상인 게 확실하네. 됐네. 뺐더니 이런 부등호가 그럼 원래식도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는 것이 맞는 거네. 되죠? 되시죠? 단 거기에서 등호 성립의 순간도 있을 텐데 등호 성립은 당연 너 이 제일 간단해진 식에서 보는 거야. 네가 빵이고 네가 빵이어야 되는 거지. 네가 빵, B 빵. B가 빵이야? 그럼 A도 빵. 그러니까 등호는 A랑 B가 몽땅 다 빵일 때 성립해주네. 하면 등호 성립까지 완벽히 살펴본 겁니다. 56번도 가보죠. 56번. 자, 증명하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1번 A 플러스 B의 제곱
크거나 같습니다. 4A보다 4AB보다 AB 실수인데 그래 그럼 난 또 빼볼래 너에서 너를 빼볼래. 그럼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 이렇게 해볼래. 그래 그러면 A 플러스 B 제곱하니까 이제 전개해. A 제곱에 플러스 2AB 근데 빼기 4AB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AB 그럼 B 제곱 오케이 바리. 그랬더니 너는 완전 제곱식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홀랑되어 버리네. 아 그러면 실수의 제곱이니까 그 식의 값의 범위는 0 이상인 거네. 따라서 원식도 이렇게 성립하는 거네. 그러면 여기서 언제 등호가 성립하냐? 요 식을 보면 되지. 그러면 네가 빵이어야지 등호가 성립해주죠. A 빼기 B가 빵이니까 저때 등호는 A는 B일 때 성립해주겠구나 라고 등호가 성립의 순간도 적으면 또 엔드. 아유 정규 수업 시간에 문제 많이 풀은 동안 다 껌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A제곱 플러스 AB에 플러스 2B제곱 그 녀석 0 이상 이렇게 줘버렸어. 그럼 나는 또 여기다 기준을 주고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지 뭐.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지. 그랬더니 A제곱 좋아 2AB 좋아 B제곱밖에 안 나오냐? 플러스 2B제곱인데 그럼 더해라 B제곱 하나 더 이러면 되네. 그랬더니 너 이렇게 정리된 게 끝인데 그럼 요 녀석은 실수 더하기 실수 제곱이니까 실수 제곱 0 이상 B제곱도 실수 제곱 0 이상 0 이상과 0 이상을 더하니 전체 값도 0 이상 이렇게 돼버리네. 그럼 너 언제 이 등호가 성립해서 빵이 되는 거야? 네가 빵이고 네가 빵이어야지. 그러면 빵 더하기 빵에서 빵 될 거니까 B가 직접 빵이고 B 빵이니까 A도 빵일 때 등호는 그래서 A도 B도 빵일 때 등호 성립해 주네. 자, 이거 한 3개 했어. 안 이렇게 잘 되니? 수업 시간에 진짜 미친 듯이 이거 했는데. 되세요? 어려운 사람 없어요? 어려운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고맙고요. 자, 그럼 우리 60번 넘어가서 그거 하나 봐봅시다. 60번. 아까 그거 증명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절대값 안에서 A 플러스 B 한 녀석보다 항상 그거나 같다 라고 그 녀석이 참임을 증명해 주세요. 절대값이 있는데 그 부등호가 성립함을 대소관계가 성립함을 증명해 주세요. 주세요. 그럼 네가 해달래니 친절하게 내가 해주마. 해보자. 50 아니야 60번 60번 A하고 B 또 몽땅 다 실수인데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에다가 실수일 때 오케이 그때 그거나 같다 절대값 안에 A 플러스 B 요거 한 거보다 더 그거나 같다 A, B 실수 저기에다가 절대값 붙이면 또 양수 너도 양수 그지 절대값 썼으니까 그렇다면 좌변과 우변에는 음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 제곱해서 대소관계를 봐도 원래 있는 식의 대소관계와 똑같은 거야. 그래요. 나는 그러면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냥 뺀다라고 쓰면은 아무것도 안 될 거니까요. 그냥 뺀다라고 근데 한번 써보죠.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빼기 절대값 A 더하기 B라고 써봤어. 자, 이제 얘를 보고서 부등호가 보여요? 안 보이거든. 안 보여. 아, 뺐는데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해? 제곱하면서 빼야지. 이제 너 제곱하면서 빼는 거야. 제곱하면서 빼는 거야. 자, 그러니 이제는 저 녀석 살피면 절대값 A 제곱하면 걔는 절대값 A 제곱이지만 A 제곱이라고 써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 A 제곱 쓰고 2 곱하기 너 곱하기 너는
2 곱하기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한 번에 AB라고 써도 된다고 좀 전에 했으니까 또 요래 쓰고, 다시 플러스 절대값 B의 제곱은 그냥 B제곱과 같다라고 또 했으니까 그냥 쓰면, 너는 이제 절대값에서 뭐 제곱 붙였어? 아이, 그러면 이거 없는 거랑 똑같다니까 그냥 해도 된다니까. 그냥 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요거의 제곱을 구나 요거의 제곱을 구나, 어차피 알맹이 그냥 알맹이 제곱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얘도 그냥 알맹이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뺍니다. 그냥 알맹이 제곱하면 되는 거예요. A제곱 플러스 2AB의 플러스 B제곱, 그냥 알맹이 제곱했습니다. 해봤더니 죽어. 아유, 잘 됐어. 이 복잡했는데 잘 죽는다. 잘 죽는다. 그럼 남은 부분 누구냐? 그랬더니 이 절대값 AB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서 플러스 AB 이렇게 남아있구나. 그래, 그러면 니들 조금 더 모아줄 수 있겠다. 죽었으니 상당히 간편해졌겠구나. 마이너스 2AB 이렇게. 그럼 난 다시 그 녀석을 2로다가 묶어볼 수는 있겠네. 그래서 조금 더 내 눈에 보기 편안하게 그렇게 묶어준다고.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다가. 그럼 아까 보기를 뭐라고 그랬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은 그 밖에 있는 녀석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이랬지. 아까 그렇게 썼잖아. 절대값 A는 그냥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거 써봤잖아. 그러니 절대값 안에 담긴 그 알맹이는 밖에 있는 알맹이보다 크거나 같아요. 네가 너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같을 때 빵 되고요. 아니면 네가 더 커서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 요 안에 있는 그 식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런데 0이 될 때에는 2 곱해봤자 0이 되겠는데요. 그러니 그 전체식의 값도 0 이상이 되겠네요. 된다. 그럼 나는 마지막에 여기에 요 간단한 식을 보시고 등호 성립의 순간을 밝히면 되니까, 등호는 네가 빵 될 때네. 그럼 우리 아까 이거 등호가 언제 성립한다고 그랬냐? A가 음수이거나 0이면 성립한다고 그랬지. 그러니 그 알맹이가 음수이거나 0일 때 성립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등호란 녀석이 A, B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음수이거나 일 때 성립해준다 라고 쓰시면 또 깔끔하게 마무리. 됐죠? 됐어요? 뒤로 가볼 겁니다. 아니, 다시 앞으로 갈 거예요. 이제 산술기하하고 코시-슈바르츠를 문제를 쪼르렁 공부해놓고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 자, 지금 뭐 좀 있으면 좀 쉴 것 같아. 지금부터 5분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진행하자.